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족끼리 계좌이체 자주 하시죠? 생활비, 용돈, 급한 돈 빌려주는 경우 등 참 다양한 이유로 돈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주고받는 돈도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 간 계좌이체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기준, 그리고 실제 세금 문제가 생긴 사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증여로 보여질 수 있는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족끼리는 돈을 주고받아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는 모두 증여로 봅니다. 즉, 돈을 받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대가 없이 받은 경우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고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고액 이체하는 경우. 두 번째, 배우자 계좌로 빈번한 고액 이체하는 경우. 세 번째, 자녀 명의 계좌에 지속적으로 금액 이체하는 경우. 네 번째, 용도나 내역 없이 수시로 고액 이체하는 경우입니다. 말씀드린 네 가지의 경우 사전 설명이나 증빙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럼 증여세가 발생하는 금액 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1인당 10년 동안 받은 금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 원 초과 시 과세 대상이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 원 초과 시 과세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만약 이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된다면 신고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로 3월 17일에 증여 진행되었다면 3월 31일 기준으로 3개월인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어머니 계좌에서 매달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3년간 받은 금액이 총 6천만 원이 넘었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 돈이 생활비였다고 주장했지만 세무서에서는 사용 내역, 사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여로 판단해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 명의 주식계좌에 매달 300만 원씩 투자금을 입금하였고 총액이 4천만 원이 넘자 국세청이 무상투자금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처럼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의심하는 거래 유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패턴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첫 번째, 일정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체된 고액 자금. 두 번째, 자녀 계좌에 갑자기 큰 돈이 입금된 경우. 세 번째, 배우자 계좌에 이체 후 현금 인출건이 다수인 경우. 네 번째, 주식계좌, 부동산 거래 관련 대가 없는 송금건입니다. 계좌 추적, 거래 내역 분석은 전산 시스템으로 실시간 분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 간 거래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가족 간 돈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다음을 지키세요. 첫 번째, 명확한 용도를 기재하세요. 계좌 이체 시 메모에 생활비, 대여금, 학원비 등 이체 목적을 표시하세요. 가능하면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도 기록을 남기세요. 두 번째, 대여일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금액, 날짜, 상환 계획을 명확히 작성하고 서명 보관하세요. 세 번째, 증빙 자료를 보관하세요. 지출 내역, 관련 영수증, 거래 서류 함께 보관하세요. 네 번째, 정기적 이체는 사전에 세무 상담 받으세요. 고액 이체나 투자성 송금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가족 간 거래,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세금 문제는 냉정하고 철저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한 계좌이체라도 기록과 근거 없이 이루어진다면 예기치 못한 세무조사,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족 간 자금 거래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